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튀어나온 혈관이 없다고 해서 하지정맥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리에 계속 혈액이 모이다 보면 혈관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멍 같은 것도 잘 생기는데 잘 빠지지도 않고요. 피부 변색도 잘 생기고 피부 염도 쉽게 생기고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잘 아물지를 않게 되죠. 안녕하세요. 다리피디원 정병권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를 생각하면 다리에 튀어나온 혈관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아무래도 하지정맥류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늘어난 혈관이기 때문일 겁니다. 정맥의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혈관벽에 이제 혈액이 정체되고 혈관이 더 부풀고 튀어나온 혈관들이 있다 그러면은 초음파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면 될 텐데요. 문제는 튀어나온 혈관이 없는데 언제 우리가 하지정맥류를 의심을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튀어나온 혈관이 없다고 해서 하지정맥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튀어나온 혈관들은 사실 하지정맥류의 수많은 증상, 징후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하지정맥류에서는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게 하지정맥류의 진정한 원인이 되는 복제정맥들이 아무래도 안쪽에 좀 숨어 있다 보니까 눈으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죠. 사실 이제 더 이상 하지정맥류는 튀어나온 혈관을 뜻한다거나 미용을 위해서 치료하는 질병을 뜻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입니다.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저리고 쥐가 자주 나는 것 등등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을 때 우리 몸이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정맥류는 기본적으로 혈액 순환의 문제잖아요. 동맥을 통해서 다리에 공급된 혈액이 다시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지정맥류 환자에 있어서는 정맥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다리에 점차 혈액이 고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후가 되면 될수록 아무래도 이제 혈액이 더 많이 고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겠죠. 다리가 무거워지는 게 하지정맥류에 있어서 제일 기본적인 가장 많은 증상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에 계속 혈액이 모이다 보면은 혈관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혈관이 터질 수는 없기 때문에 혈관 밖으로 자꾸 물을 밀려내면서 다리가 남들보다 훨씬 쉽게 잘 붓게 되죠. 그러다 보면 또 다리가 이제 쉽게 피곤해지고 통증도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통증도 생기지만 이상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쉽게 발생하게 돼요.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손을 눌렀다가 떼면은 저린 느낌이 나는 것도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이상 감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예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 감각이 발생하게 되면요, 환자분들이 주로 버려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어느 때는 시렵다가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쥐가 나기도 하고요.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밑에서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한 형태로 증상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처가 한번 생겨도 잘 낫지도 않고 멍 같은 것도 잘 생기는데 잘 빠지지도 않고요. 피부 변색도 잘 생기고 피부 염도 쉽게 생기고 상처라든지 이런 게 잘 아물지를 않게 되죠. 또 혈액순환은 전신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리에서 혈액순환 문제가 다리에서만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다리에서 올라가지 못한 피가 심장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심장이 또 제 역할을 못하면서 전신 증상까지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래 서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어지러운 기립성 저혈압 비슷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평소에 이제 머리가 무겁고 멍한 느낌, 아니면 이제 이명이 들린다든지 두통이라든지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뇌혈류가 저하가 됐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거든요. 이러한 증상들이 하지정맥류 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서 돌아오는 피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심장 자체가 부담이 가해지면서 두근거림, 심박 변화 같은 반응이 나타나기도 하죠. 전신 피로감, 무기력감도 하지정맥류에 있어서는 사실 흔한 전신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림프 순환까지 방해가 되다 보니까 면역력 저하나 염증, 피부 트러블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그런 증상들하고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위험 요소들까지 있다면은 하지정맥류를 더더욱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건 아무래도 유전적인 소양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하지정맥류 위험 요소가 훨씬 더 높아지고요. 평소에 제가 오래 서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래 앉아 있는 직업군을 가진 경우에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쪽에서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성 호르몬에 평소에 노출이 좀 많았다든지 약제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요. 아니면 임신할 때는 사실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하지정맥류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이 부족할 때도 하지정맥류가 잘 생겨요. 펌프질을 잘 못 해주니까요. 근육이 부족하면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데, 반대로 운동을 또 무리해서 해도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어 쪽에 압력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 다리 쪽의 혈관 압력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잘 생기게 되고요. 같은 이유에서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서 뭐 복부 비만이 생겼다든지, 임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여성 호르몬도 높아지지만 복부 쪽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의 국소 증상, 전신 증상과 함께 위험 인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뭐 증상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지정맥류를 스스로 의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혈관이 많이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들도 하지정맥류라고 진단을 하고 본인도 하지정맥류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다리 쪽에서 발생한 뭐 통증, 저림, 이런 이상 감각들이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겼다라고 생각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해당하는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이제 검사를 통해서 정맥순환 부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검진도 우리가 증상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듯이 하지정맥류도 튀어나온 뒤에 검사하면 이미 치료 시기가 많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일단은 초음파 검사를 하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다리피디원 정병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